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충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충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충치에 관한 내용이니까 뿌리는 안 그리고 머리만 그릴게요. 그래서 치아는 구조가 겉은 범낭질이라는 단단한 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은 상아질이 있고 그 안에 비어있는 치수강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범낭질, 상아질, 치수가 들어있는 비어있는 공간, 즉 치수강, 이렇게 구분 지어질 수 있는데, 충치는 세균에 의해서 진행이 되게 되죠.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라는 세균이 충치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S 뮤탄스라는 균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대학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이 지금도 기억에 나는데요.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그 미국에서 자기가 가장 고마운 뭐 그런 거에 대한 작문을 쓰라고 했대요. 치과대학에서, 미국 치과대학에서.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나는 S 뮤탄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썼대요. S 뮤탄스가 있어서 충치도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S 뮤탄스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썼대는데 그 학생의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답니다. 치과 의사의 아들이었던 그 학생 입장에서는 고마운 세균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참 못된 세균이 바로 이 S 뮤탄스가 되겠습니다. 결국 세균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세균이 있으면, 여기 세균이라고 칠게요. 세균이 있으면 여기 이제 입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는 이제 뒤로 배설하는 응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균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언가가 들어가고 뒤로 뭔가가 나올 텐데요. 세균들마다 뭐 양분으로 삼는 게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에스미타스는 이제 대부분 포도당을 양분으로 삼아서 자기의 에너지를 보충하고, 그 다음에 포도당이 에너지로 되고 나머지 분해된 산물이 응꼬로 뒤로 나올 텐데, 이게 이제 약간의 산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뮤탄스라는 균에 의해서 포도당이 들어가서 대사가 이루어지고 나온 부산물이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치아 표면이 부식이 되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S 뮤탄스가 이제 부식을 하는데, 치아 구조가 범낭질은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범낭질에서는 충치가 되게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S 뮤탄스가 여기를 공격을 하겠죠. 색깔을 바꿔서 그려볼게요. S 뮤탄스가 여기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근데 범낭질은 단단하기 때문에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뚫려요.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범낭질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범낭질이 잘 뚫리지 않다가 어느 순간 여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대개 이제 충치에 진행되는 모양을 보면 범낭질은 표면은 넓고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이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쭉 되다가 상아질을 만나면 이제 갑자기 엄청 뚫기 힘들었던 그 암벽을 뚫고 가다가 암벽을 꽃갱이질을 하는데, 꽃갱이질 하면서 암벽을 뚫었는데 갑자기 뭔가 무른 땅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확 이 경계를, 상아질과 범낭질의 경계에서 충치가 쫙 퍼지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쫙 퍼져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때 상아질까지 이미 진행되면 이때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더 광범위하게 충치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요. 충치가 상아질까지 진행되기 시작했을 때는 신경 같은 조직이 있는 이런 치수 강행과, 상아질은 얇은 관으로, 상아질이 되게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관으로, 구멍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상아질의 충치가 진행되면 결국 이제 입안에 찬 거나 뜨거운 것들이, 이제 자극원들이 충치가 진행된 이쪽을 통해서 스며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아질이 진행되면 이 관을 통해서 치수까지 자극이 전달되면서 찬 거나 뜨거운 거나 이런 거에 반응이 올 수가 있고, 또 씹을 때 약간 불편한 증상이 이때 이제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충치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내용도 복잡해지고 해서 그냥 대략적인 그림을 보면서 충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일리톨 껌이 충치를 예방한다고 이제 막 선전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일리톨이 충치를 예방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자일리톨이라는 것도 일종의 당의 일종인데, 이 자일리톨이라는 당은 S 뮤탄스가 섭취를 못해요. S 뮤탄스는 포도당을 먹는 아이인데 자일리톨이 들어오면 이거는 자기가 먹을 게 아니라고 해서 그냥 먹지를 않게 되고, 이거를 먹지 않으니까 부산물도 생기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충치가 덜 생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자일리톨이 TV 광고에서 충치를 예방한다고 광고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순간 자일리톨이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도 알려진 것 같아서, 자일리톨을 뭐 먹는다고 해서 충치 생길 게 안 생기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자일리톨 자체가 S뮤탄스의 먹이가 아니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 입 안에 자일리톨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단맛은 느낄 수 있지만 S뮤탄스로 인한 충치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불소거든요. 불소도포. 불소는 이 범낭질의 구조를 좀 더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불소가 분자식이 HF인데 유리돼서 이 F이온이, 불소 이온이, 플로라이드 이온이 이제 범낭질의 구조와 치환되면서 여기를 좀 단단하게 해주거든요. 범낭질이 단단해지면 그만큼 S뮤탄트에 의한 부산물에 의해서 부식되는 속도가 한참 늦어지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충치 예방을 위해서 불소도포를 꼭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충치도 이제 저희가 보면 진행되는 충치가 있고요. 진행성의 충치가 있고 정지된 충치도 있습니다. 아까 충치가 진행되면서 범낭질이 이렇게 있고 상아질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연령대가 10대나 20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충치가 되게 많이 생겨요. 범낭질도 많이 막 단단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지 충치가 잘 생기는데, 10대나 20대에서 충치가 좀 잘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 진행성 충치는 그야말로 충치가 계속 활성을 가지고 S뮤탄스의 산에 의해서 계속 부식이 일어나는 과정에 있는 충치가 되겠고요. 즉 이런 것들은 놔두면 그만큼 진행이 많이 되니까 처음에는 범낭질에서 상아질 경계 부위 그냥 간단히 떼우면 될 것이, 상아질로 진행돼서 갑자기 확 퍼지면 이때는 최소 인내이나 치수 복조라는 거는 이제 신경 치료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뭐 MTA나 이런 재료들로 깔고 이제 떼우는 치료를 말하는데, 어쨌거나 뭐 인내의 치수 복조 혹은 심해지면 이제 신경 치료까지 가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진행성 충치가 되겠고요. 정지된 충치는 진행 속도가 좀 느려요. 게다가 진행되는 와중에 범낭질에서도 방어벽이 형성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충치가 진행되는 속도도 느린 데다가 우리 몸에서 저항도 하니까 이게 균형을 맞아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그냥 멈춰 있는 충치를 가리킵니다. 정지된 충치 같은 경우는 뭐 이걸 놔둔다고 해서 더 심해지거나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굳이 치료를 하지는 않고 그냥 관찰을 해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보면 이제 만 30살을 기준으로 해서 30대 이전에는 충치로 인한 치아 상실이 좀 빈도가 높고요. 30대 이후에는 충치보다는 이제 치주염에 의한 치아 상실의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30대 이후에 뭐 치아 어금니를 봤는데 치아 표면에 뭐 까맣게 골 따라서 까만 줄이 형성돼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하지는 않고요. 까만 줄이라는 건 결국에는 어금니 같은 경우는 보통 만 6세에서 한 10세 이 시기에 올라오게 되는데, 30살이면은 거의 최소 24년에서 20년이잖아요. 20년에서 24년 동안 진행된 게 요만큼인데, 더군다나 30대 이후가 되면 아무래도 충치가 진행돼도 정지된 우식이 될 가능성도 높고 해서 그냥 골 따라서 착색이 된 정도 혹은 골 따라서 약간의 꺼멓게 보이는 정도는 그냥 이만큼 진행되는데 20년이 걸린 거예요. 앞으로 20년이 더 지나도 여기서 더 심하게 진행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고, 근데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이게 좀 까맣게 보이는 뿐만 아니라 속으로 뭔가 뻥 뚫려 있다든지 이런 양상이 보이면 이때는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익스플로러나 저희 치과의 날카로운 기구 같은 걸로 긁어도 잘 긁히지가 않고 그냥 단순히 검게 보이는 정도면 이런 것들은 굳이 놔둬도 뭐 진행이 더 되거나 그런 경우는 드무니까 크게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충치에서는 나이가 또 중요한 팩터인데, 30대 이후는 그런데 10대 같은 경우는 10대 그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은 이렇게 골 따라서 보여도 막상 파보면 굉장히 속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30대 이후와 10대 청소년기에서 좀 접근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충치가 어떤 균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S뮤탄스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응가를 배출함으로써 충치가 진행되는지, 포도당, 그 다음에 자일리톨에 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충치의 진행을
좀 더 늦추기 위해서 불소도포의 유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충치에 대한 접근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유튜브 댓글을 오늘 읽어봤는데, 충치가 가만히 놔둬도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누가 하셨는데, 충치가 이제 한번 진행된 게 사라지는 경우는 드물고요. 없어지진 않고, 진행 속도가 느리면 그 상태에서 정지돼서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봐서 이게 진행성의 충치이거나 아니면 치아 속에 어느 정도 이제 충치가 깊이 진행돼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치료를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